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7시 45분 네. 언더스탠딩이 시작하는 시간이죠. 네. 네, 기쁘시죠? 여러분들? 난 이 시간만 기다렸다. 는 분들도 어. 있습니다. 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독되고 있다는 네. 거니까요. 중독은 진짜 예. 무섭습니다. 끊지도 무섭습니다. 못하고. 예. 저희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좀 중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많이 중독돼 있죠. 뭐 그렇게 서로를 좀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또 매우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인데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서 예. 그 인천에 있는 어떤 큰 종합병원에 소아청소년과가 입원 환자를 더 이상 안 받는다. 예. 소아청소년과 입원 환자면 소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 못 받아요. 어린 치료는 못 하겠다. 뭐 그 병원만 우연히 그렇게 생긴 일이 아니라 요즘 사실은 뭐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의사들이 모자란다. 특정 과에는. 예. 뭐 지난번에 외과 네. 흉부외과 의사도 모자란다고 예. 하는데 오늘은 이 소아과 의사가 모자라는 이 문제 어떻게 할 문제를 거냐. 일단은 국민들이 좀 들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다양한 목소리와 여러 각도에서 좀 들어봐야 되겠고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 프로가 뭐 자유주의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뭐 가까운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주로 공급 부족에서 나타나는데 예. 그 공급 부족은 대체로는 시장에 맡겨놓을 때 그나마 제일 공급이 잘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공급이 꼬인다. 집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뭐 필요한 것들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예. 오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분이 다행히 있어요. 예. 순천향대 소아응급의학과의 이주영 교수님을 잠시 예.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농담 금지. 농담 안 하고 오늘 약간 오늘은 좀 진지하게 진지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네. 네. 바로 모셔보죠. 예, 순천향대 소아응급의학과의 이주영 교수님 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섭외를 하려고 네. 했는데 네. 이런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환자 입원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뉴스 네. 들으셨죠? 네,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느끼셨어요? 이게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소아과 내부에서는 5년 정도는 됐어요. 그때부터 이거는 미래가 좀 불투명하거나 어려울 수 있겠다. 예. 뭐 돈 문제가 아니라 이 과의 미래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문제가 이제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3년 전이었고 이거는 정말 큰일 났구나 했던 게 올해 초부터였어요. 무슨 일이 그동안 최근 예. 5년간 그동안 무슨 있었는데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일이 있긴 했는데 뭐 2007년부터 해서 2017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소아과와 관련된 뭐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목동에서 예. 무슨 문제 생겼을 뭐, 때 다 이대병원 네, 뭐 문제. 그런 것들 포함해서 뭐 예. 여러 가지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있었고, 근데 그거를 또 외로하더라도 또 19년, 20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동안에 어떻게든 이제 상쇄를 해왔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이거는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라는 거를 너무 모두가 알게 된 상황이었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하고 때 관련이 이제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환자 수가 많이 줄었죠. 예. 근데 아, 그 전까지는 이제 환자 수가 줄어도 제가 지금 소아과를 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예. 그때도 이미 소아 줄 거니까 너희 돈은 많이 못 벌어 그 얘기는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뭐 한 번 올 아이들이 여러 번 오고 뭐 성장이라던가 뭐 알러지, 영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인 소아과들은 무조건 박리담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1차 의료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예. 뭐 예를 원래 우리나라 들면 의료 체계가 네. 많이 받고 빨리빨리 그렇죠. 진료하고 그걸로 커버해라. 그런데 그 대신 소아과는 싸게. 뭐 비급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뭐 검사 종류가 많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인당 진료를 보고 거기에 대한 진찰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 N수가 현
현저히 감소를 하니까 이제 지금까지 상쇄해 왔던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불가능하구나 한 이제 자각이 모든 소아과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 시기 동안 폐업을 한 게 한 600의원 정도가 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상당수가 소아진료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 일반 의원 쪽으로 진로를 소아과 완전히 전문의인데.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아과로 개업을 안 하시고 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이제 점점 그 줄어들고 있었다가 네, 어떤 임계치를 좀 벗어났다 최근에 특히. 그렇죠.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일단 음. 그 이번에 그 인천에 있는 네. 길병원 음. 그 문제도 근데 그 병원에서 밝혔던 이유는 의사가 진짜 부족합니다. 네, 정말 라는 그렇습니다. 거였잖아요. 네. 의사 이게 우리는 안 하고 싶진 않고 하고는 싶은데 네, 그러니까 그만두신 뒤에 채용을 못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전문의도 전문인데 예. 우리나라 대형 병원들은 물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이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전공의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공이라면 인턴. 레지던트. 레지던트. 네. 예. 레지던트에게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레지던트 지원율이 완전히 폭락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전공의의 급여는 전문의의 한 3분의 1 수준이에요. 예. 근데 전공의가 하고 있는 업무의 양은 2014년이었나요? 6년이었나요? 전공의법이 발의가 되면서 예. 그 전에는 막 100시간 뭐 120시간도 이랬어요. 그뭐 예. 의대 저희들도 드라마 그랬고. 보면 의대생들 막 잠 못 자고 자고 또 막 네, 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다 인터넷 그 던져. 전공의법 이후에 주 80시간 이상은 일을 시키지 마라. 이렇게 돼서 주 80시간으로 이제 끊다 보니까 예. 사실 그때부터도 인력 공백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전공의들이 수련이 우선인 사람들이고 예. 그 정도는 지켜줘야지. 뭐 보통 다 40시간 하시는데 예. 80시간을 못 지켜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의를 더 뽑아서 충원을 하고 수련이 더 좋은 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예. 그랬는데 그때도 이미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지금 그 공백도 사실 잘 안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예, 말씀하시죠. 그때 전공의가 이번에 더 줄었어요. 이거 자료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네. 예. 이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에요. 수련평가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여기 100%가 있는데 여기가 채워져야 모든 인력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필요한 인터넷 인력이 레지던트? 레지던트. 예. 응, 인턴은 모든 과를 도는 수련회이고요. 예. 예. 수학과로 들어간 건 레지던트인데 레지던트. 예. 이 100%가 채워졌을 때가 모든 연차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그래야 거예요. 병원 하나가 종합병원 하나가 돌아간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런데 2019년부터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2023년도 이제 내년에 예.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초유의 사태가 16%. 전공을 안 한다. 네. 어마어마하게 줄었네. 그럼 저 네. 정원은 어.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내과도 네. 있고 외과도 있고 다양한 과가 있을 텐데 네. 그 정원을 다 더하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의사보다 레지던트 조금 더 의사 많아요. 숫자보다 좀 많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기가 저렇게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건 어딘가에는 경쟁률이 높다는 거고. 그럴 수 있고 혹은 그 수련을 받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죠. 전공의를 네, 안 하고. 법적으로는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하면 의사 네. 면허증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의사로서 법적으로는 모든 프랙티스를 다 할 수는 있어요. 개업할 수 있어요? 아. 네, 다만 내가 모르니까 자신이 없고 하면 뭐 스스로 생각하기 하면 예. 안 되니까 더 배워야겠다 해서 수련을 하는 걸 선택을 하는 거고 사실 뭐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거는 옵션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레지던트를 하는 되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시대적인 뭐 근데 그런 요즘은 그럼 그런 연습 안 하고 바뀌었고. 수련 안 하고 개업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까? 그러려는 게 심지어 똑똑한 선택이라는 분위기까지도 있어요. 자조적인 표현이기는 그럼 합니다만 현장에서 진료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유는 그분들도 알겠어요. 다 이제 개인 병원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의 수련 기간을 거치죠. 페이 닥터 네, 등등으로 네. 해서. 네, 그래서 배우면서 이제 낮은 급여로 음. 배우면서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겠다는 선이 됐을 때 물론 개원은 하시기 때문에 네. 이미 필드에 나와 있는 분들의 퀄리티가 뭐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아무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세부 전공을 살려서 그 분야에 정확하고 더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네. 의사를
인재를 배출을 하자는 건데 예.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예전만큼 당연하지 않다 보니 지금 이제 인기가 없는 과들부터 와우.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군요. 결국. 네, 지원 자체를 그러니까 안 합니다. 의대를 졸업한 젊은 이제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네. 레지던트로 종합병원 같은 데 지원을 해줘야. 네, 그렇죠. 그런데 안 하. 지원을 아예 안 한다. 안 수련을 하는 경우가 받더라도 있어요. 그냥 개업한 분한테서 옆에서 페이닥터로 수련 받으면 그런 옵션이 있는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분위기였는데. 선택이었다면 네. 요즘은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아. 분위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소아응급학과 소아청소년과 네. 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모자라는 과들이 꽤 있겠군요. 뭐 대표적으로 흉부외과, 예. 산부인과 어. 뭐 이런 과들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고요. 예. 네. 거기에 이제 소아과도 그런. 네, 소아과는 뭐 갑자기 등장해서 왜냐하면 꽤 매니아층이 있는 진료 과목이거든요. 그럼요. 어린아이 보살펴주고 하면 보람이 이게 있잖아요. 꽤 기쁜 일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의 삶을 유지하기에도 유리한 진료 과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소아과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심지어 예. 지금도 있어요. 제가 학생 실습 나온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교수님 저 소아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33명이 지원을 했어요. 어디예요? 소아과에. 소아과에? 전국에서. 전국에서? 전국에서요? 전국에서 33명이 지원을 했는데 예. 지금 소아과 모집 인원이 200명 정도 돼요. 아. 레지던트가? 네, 레지던트를 전국에서 200명을 뽑는데 그중에 33명이 지원을 했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빅5라고 말하는 소위 서울 초대형 병원 예, 예. 거기를 물론 거기도 지금 펑크가 났습니다만 거기 5군데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방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 포함, 서울, 경기, 전국을 포함해서 그 빅5 제외하면 소아과 지원한 사람이 9명이에요. 전국을 그 9명이 커버를 하는 거예요. 1년 차가. 근데 문제는 뭐냐? 예. 그러면 지금 전국 1년 차가 9명이에요. 윗년 차가 있느냐? 예. 이미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줄어서. 결혼이 있기 때문에 2년 차, 3년 차도 그런 병원은 또 많이 없어요. 예. 그러면 오랜만에 1년 차가 들어왔죠. 예. 끝까지 수련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할 수도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예 지원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뭐.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지원한 인력도 중도 이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위기감이 그러면 교수님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예를 들면 레지던트가 지원 안 했어요. 네. 근데 자꾸 이제 계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레지던트가 안 돌아가면 그냥 병원 소아과는 안 돼. 레지던트 없으면 그 전문의 가지고는 안 됩니까? 되죠. 되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아과에도 분과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병동이 있고요. 예.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신생아실이 있죠. 예.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 소아 중환자실이 따로 있거나 예. 중환자실 안에 소아 병상이 있어요. 그리고 소아 응급실이 돌아가야 되고 예. 외래가 또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를 뽑아서 그 여러 영역을 다 커버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이게 뭐 특정 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 24시간 필요한 일들인데 네. 이게 젊고 미혼이고 뭐 이럴 때는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자고 그리고 그냥. 끝이 예. 있으니까요. 예. 4년 하면 그래도 끝난다. 이 생활은 적어도 끝난다. 돈을 얼마를 벌지는 모르겠으나 이 생활은 끝난다는 게 있었는데 예. 이제 나이가 이제 전문의 따고 30대 40대가 됐어요. 가정도 있어요. 애들 학교도 보내야 돼. 학원도 보내야 돼요. 뭐 집에 당연히 전화 그렇지. 오죠. 그렇지. 그러면 사실 이제 레지던트처럼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수치적으로도 아까 전공의가 80시간 예. 전공의법으로 일한다고 했는데 전문의 당연히 40시간 뭐 전후로 써야겠죠. 예. 그런데 급여는 전공의의 3배 정도는 줘야 돼요. 그러다 전문의는? 보니 전문의는 그러니까 일은 아무리 안 줘도 2배는 줘야 될 거잖아요. 일하는 시간은 전공의가 그렇죠. 더 많은데 훨씬 많은데 급여는 3분의 1밖에 안 급여는 된다. 3분의 2밖에 안 된다. 근데 이미 소아과는 그 전공의들을 데리고도 무슨 수를 써서도 절대로 흑자가 나는 분야가 아니었는데 예. 이게 전공의가 없으니까 전문의를 더 투입해라 할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생아 분과라던가 이런 거는 교수님들이 이제 계시면서 밑에 전공의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예.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영역은 전문의라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말이죠? 전문의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레지던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문의가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의도 그건 영역이 세부 전문의예요. 정해져 예. 있다는 세부 말씀이세요? 전문의까지 한 분들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가세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님은 응급이면 네. 소아 응급 환자를 하는 네. 거고. 법적으로 갈 수는 있죠. 근데 아. 저도 대학병원에서 나온 이후로 막 500g 미수가 이런 예. 환자들은 많이 안 봤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와서 갑자기 500g 뭐 선천성 심기형 있는 신생아들을 제가 당장 보겠다고 나서지를 않죠. 할 수 그렇죠. 있어도 예, 공부하면 예. 할 수 있겠지만 예. 이제 와서 그 선택을 하는 건 사실 거의 다른 직업을 가지는 거나 그럼 마찬가지의 이주영 어려움이 교수님은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레지던트일 때는 소아응급학과에 있었는데 아니요. 레지던트는 인턴을 마치면 레지던트 지원을 해요. 그때는 예. 큰 분과로 선택을 해요. 네. 소아과, 예. 정형외과.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네, 예. 레지던트는 크게 결정하고 그냥 큰 과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레지던트를 3년 혹은 4년을 보통 하고 나면 전문의 시험을 칩니다. 예. 그럼 전문의 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소아과 전문의가 됐어요. 아. 그러면 그때는 사실 거의 모든 프랙티스를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아 중환자를 하고 싶다. 신생아 아, 중환자를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내가 뭐 소아 기관지 내시경을 하고 싶다. 아.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또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펠로우를 하게 돼요. 그러면 펠로우를 2년에서 아주 길게는 5년까지도 하시는데 예. 그 이후에 세부 전문의 시험을 쳐서 세부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냥 대한민국 의사면서 예. 소아과 전문의이고 네. 소아응급의학 세부 전문의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의사 면허만 있는 사람은 모든 과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전문의를 따고 나면 다른 과를 무서워서 잘 못하게 돼요. 전문의니까. 내가 소아과를 4년을 트레이닝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나에게 신경외과를 보라고 해요. 예. 그러면 내가 신경외과에 대해서 학교 때 분명히 배웠지만 예. 예.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당연히 무섭죠. 아. 그렇지. 내가 그냥- 아는 걸 보니까 엄청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건 더 그럴 것 같아. 신경외과 진료인데 내가 볼 수는 없어.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내가 볼 수 있는 환자의 군이 조금 좁아지기도 해요. 예. 세부 전공까지 하고 나면 내가 예를 들면 소화기 영양을 했어. 와. 소화 유전대사를 했어.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응급하고 소아 심장을 본다? 아. 이거는 또 소아 심장 전문 선생님한테 보내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점점 이 세부 전공으로 갈수록 더 좋은 선택이고 더 멋있고 더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이걸 전수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되면 선택을 하겠지만 예. 그게 아니면 내 삶에서의 옵션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의 문제는 전공의 네. 레지던트가 레지던트. 특정 과에서 계속 부족하다는 건데 예.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 별로 보상이 예전보다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걸 겪는 과정이 저임금에 혹은 근로 시간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예전에는 받아들인 어려움을 요즘에는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워낙 다른 분야에도 많으니까 네. 그런 쪽입니까? 뭐 복합적이겠습니다. 복합적이긴 하죠. 어느 쪽이 좀 그런데 강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 사람들이 웬만하면 견딥니다. 그리고 뭐 의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뭐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인턴 레지던트가 일을 많이 하는 것 자체로 그 과를 선택 안 하진 않아요. 음. 아주 단적으로 뭐 정형외과나 네. 성형외과 같은 경우 절대로 대학병원에서는 편한 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예. 그런 과들은 잘 펑크가 나지 않죠. 예. 그리고 돈을 막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뭐 재활의학과라던가 영상의학과도 펑크가 나지 않아요. 근데 소아과는 그러면 왜 왜냐? 펑크나요? 그리고 뭐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그러면 좀 충분히 벌 수 있던가, 성형외과이든가. 뭐 예. 아니면 적어도 내가 좀 멋있어 보이는, 예를 들면 뭐. 좀 이렇게 의사로서 네. 굉장히 자부심 있는, 예. 흉부외과 가는 친구들, 요즘 흉부외과를 가는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 좀 네. 계세요. 약간 공명심 같은 게 네, 있는 그런 거예요. 게 좀 있고
혹은 적어도 무난하게 내가 안정감 있게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라도 있던가. 안정감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응급 환자가 큰 문제 없다는 뭐 없이. 그런 건가 봐요. 네, 예. 뭐 대표적으로 뭐 그 제가 특정 과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비교적 그래도 고요한 과들이 있어요. 가정의학과 뭐 가정의학과, 이런 거. 뭐 재활의학과도 물론 네, 뭐 어렵지만, 영상의학과 네, 뭐 이런 뭐 거. 그런 예. 크게 사건 사고에 휘말릴 아이, 위험이 좀 뭔지는 적은 알겠어요. 네, 예. 그런 과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각각의 장점이 있을 텐데 네. 수학과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거는 돈을 적게 버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뭐 미국 드라마 뭐 ER 이런 거 보면은 예. 수학과 의사 돈 못 번다고 막 그런 이야기 몇십 년 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뭐 알고 선택을 했어요. 예. 근데 수학과는 원래는 그래도 좀 매니아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네, 예. 의대생들 사이에서 예. 그리고 인턴들 사이에서 그래도 뭐 정말 사명감이라기보다 아. 그래도 나는 애들 보는 거는 할만하더라. 아. 평생 애들 보는 거 좋잖아. 그리고 그 업무 자체도 수술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 그걸 원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3,000명 배출되는데 그중 30명이 선택을 했던 1%가 지금 선택을 했다는 건데 적어도 수학과를 원하는 사람이 그거보단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적을 때는 이거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돈을 잘 못 버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정말로 다른 멋진 미용과들처럼 막 멋있고 예쁘고 예. 막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뭐 의사가 그런 거 원래 원하진 않았으니까 예. 그러면 그냥 소소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친구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의 성격이 또 좀 있어요. 굉장히 안전제일주의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이들 수액 줄 때도 얘를 시간당 15cc를 줄까? 예. 너무 적나? 20cc 너무 많나? 막 이런 고민을 해요. 예. 뭐 미숙아들 금식하다가 먹을 때도 뭐 그렇죠. 1cc를 먹여, 1.5cc를 먹여 아. 그걸로 막 고민을 하는 게 수학과 의사들이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과 의사들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불안도도 높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조금 잘못해도 예. 결과가 막 팍팍 예. 달라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예. 그런데 몇 건의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생기면서 예.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한 얘기는 뭐 논외로 하고 예. 이거는 내가 저 자리에 있어도 저거 이상은 내가 어떻게 했을까 싶은 상황에서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상황을 눈으로 직접 봤죠. 근데 예. 그 전에는 그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나 장면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이제 소아과 의사들이 각성이랄까요? 더 놀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저기 있었어도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는 사실 이건 뭐 병원들 간의 입장도 네, 있고 예, 뭐 예. 아무튼 대법원 판결에서 네. 최근에 무죄가 나온 사건이긴 한데 예. 아무튼 신생아들이 엮여 있고 뭐 저도 애들 키우는 엄마고 하다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 당연히 슬픈 일은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고 쳤을 때 네. 그러면 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데 사고가 안 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신생아들은 그 미숙 그 자체가 위험 요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예. 아이들의 코스가 어른들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우리가 얘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기저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다. 그리고 적어도 해부학은 정상이겠죠. 예. 성인으로 성장했으니까. 예. 그런데 소아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의 패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인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를 수 있다. 근데 그게 일관되지가 않아요. 아이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대부분 처음 진단받는 게 소화기 이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겠- 얘가 예, 어떤 예. 장기의 취약성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 심지어 신생아는 얘가 우리 몸의 해부학 자체가 정상인지도 확신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얘가 심장 기형이 있는지, 예. 뭐 중복 요관이 있는지,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해서 모호한데
성인에 비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선택의 가짓수도 많지가 않아요. 막 어른들처럼 막 조영제 써서 뭐 CT 여러 번 찍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 불확실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보는데 그 소아과 의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위험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약 썼다가 이 나이 때문에 부작용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다. 그럼 그냥 안 써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선택의 성향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걸 열심히 했는데도 이 판결이 결정되기 전에 감옥에 갈 수 있어 라는 게 오면 당장 저부터도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이제 감각적으로 들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이제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소아는 어떠한 손상이건 심지어 이제 아이를 잃는 경우에는 그게 납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부모가 납득하기가 너무 할 어렵겠죠. 수 없죠. 리스크는 저도 비슷한데. 못할 것 같아요. 그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너무 이제 사건 자체가 크게 다가올 크게 수밖에 다가오고.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소아과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외과 계통도 소아 수술은 좀 소아는 좀 곤란하다. 마취도 소아 마취는 좀 곤란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다들 겁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늘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을 앞으로 그럴 텐데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의 예민도가 심해지면 그냥 나 그럼 수술 포기하거나 치료 포기하고 말아가 결론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를 들면 소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혹은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여유롭게 봐주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회 분위기는 당연히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게 뭐 부모들 그게 사실 마음이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 부모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관용어로서 모두 뭔지 알잖아요.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걸 어느 선까지 그럼 뭐 이걸 고의성의 입증을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디까지가 과실이고 어디까지가 불가항력이야?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는 한데 네.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중대과실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인명사고가 있으면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근데 그럼 니네는 뭔데 아무튼 사람이 죽었는데라고 얘기를 많이 저희도 들어요. 그런데 의료라는 것이 특성 자체가 이제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태어나는 과정에도 리스크가 있어요. 노병사 말할 것도 없고 예. 이 자연 코스에서 누구나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이유로 죽는데 이 자연 과정에 굳이 개입을 해서 거기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의료예요. 예. 예를 들면 10년 전이었으면 당연히 못 고쳤을 걸 지금은 고치고 예. 당연히 죽었을 것을 살려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학의 발전인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인 필연적으로 다소간의 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타이레놀 하나를 줘도 당연히 거기에는 부작용이 동반이 예. 되고요. 예. 이게 나쁜 작용이 아니잖아요. 사이드 이펙트예요. 예.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한다. 당연히 칼을 대야죠. 당연히 손상이 가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여러 장기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이거를 전혀 안 건드릴 수가 없는 뭐 이해됩니다.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너희가 어떤 과실도 만들어서는 안 돼. 그리고 과실이 아무튼 있었으니까 책임을 져라 라고 하면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의사이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예. 환자고 예. 저도 소아과가 필요한 아이들 엄마고 저희도 나이 들 거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잘하고 의학이 발전을 하고 그래도 최대한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하신 말씀은 소아과뿐 아니라 사실 많은 의사들한테 또 해당되는 말씀인데 특히 지원이 급격하게 줄은 이유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 중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수입의 문제. 네. 그러니까 내가 소아과 의사로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했는데 내가 소아과 의사로 결정하겠다고 했을 때
수입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가 비전공자 잘 모르는 네. 제가 보기에 특별히 소아과가 낮은 것도 아닐 텐데 그 예를 들면 어디 다른 데는 그럼 특별히 높여주는 게 아니고 소아과라고 해서 특별히 불평등하게 수가가 책정되진 않았을 텐데 네. 왜 소아과는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냐는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첫 번째로 이를테면 수술 수가는 실제로 소아가 좀 낮습니다. 예. 작으니까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으니까 쉽다. 이게 제가 늘 하는 표현으로 이게 그냥 큰 대롱에 관을 꽂는 것과 빨대에 관을 꽂는 게 뭐가 그럼 어렵겠냐. 당연히 소아라고 쉬운 게 아닌데 수술 수가들은 소아가 많이 낮게 책정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과적인 그런 처방이나 진료라던가 뭐 이런 거는 실제로 낮지는 않아요. 예.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 하나의 같은 행위를 할 때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인력 예.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어른 감기 환자와 소아 감기 환자는 네. 같습니까 그럼? 완전히 다르죠. 아니 그 사실 수가는 같습니까? 수가는 같은 행위를 했고 같은 어. 행위료를 넣었다면 하면 거의 그건 같이 이론적으로는 나올 거예요.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는 나올 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소아를 많이 줘야죠. 아 벌려 해도 안 벌리고 울고 난리 납니다. 그거 같아. 야, 좀 말 좀 아니 들어. 제가 동물병원이 더 비싸요. 네. 그래서 제가 동물병원 갔다가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예, 왜 비싸냐? 왜 이렇게. 사람보다 동물 하는 게 더 비싸냐? 예. 근데 사람은 아하면 아하고 어하면 어하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합니까? 애들 말을 안 듣긴 할 것 같아. 애들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당연하다 그게. 막 울고 말도 안 하고 울기만 울고. 근데 그 수가를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바보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뭐 소아과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 국민 건강보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이 보험 진료에 대해서는 사실 이쪽을 늘리려면 또 이쪽 거를 또 가져와야 돼요. 아. 근데 소아과만 필요한 건 아니고 이미 예. 다른 보험 진료과들도 다 사실 정말 딱 보험 진료만 봐서는 적자를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소아과만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예. 굉장히 복잡한 예. 그 구조라서.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인력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간호사들도 이직률이 높아요. 중도에 나는 소아는 못 하겠다. 그렇지. 네, 뭐 수액 하나를 잡아도 성인은 뭐 이렇게 대고 가만히 계세요, 있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어, 하면 되는데 애들은 뭐 3명, 4명 잡죠. 그리고 잡다 보면 이제 보호자분들 당연히 이제 그렇지. 예민해지시고 예, 그럼 예. 또 실수하는 사람은 또 예민해지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또 길어지고 뭐 민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숫자는 점점 줄어드니 미래가 네. 더 어두워지고 있고 예. 부모들은 점점 예민해져서 똑같은 일에 진료를 해도 사고 날 확률은 높고 똑같은 진료에 대한 보상 똑같은 진료는 아닌데 보상은 같고 뭐 그러니 예를 들면 합리적으로 무슨 판단하면. 약을 처방해도 수가를 받잖아요. 네. 그것도 적습니까? 소아과는? 근데 그거는 이제 의약 분업이 되면서 예. 저희는 이제 처방에 대한 거를 처방만 받고 하니까. 예. 네 원내약 같은 경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약을 받는 거 자체는 이제 약국 쪽에서 따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용량 대비라서 아마 그 물약 같은 거 뭐 이렇게 소분해서 한다던가 그럼 당연히 이제 가격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을 건데요. 오히려 뭐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수가 자체를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게 소아는 필요한 것도 근데 또 많거든요. 인력만 많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것도 많아요. 지금 제가 이 띄워놓은 사진 보시면 이게 기도삽관 할 때 쓰는 사이즈별로 애기들은 500g부터 100kg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키도 다르고. 30cm부터 180cm까지가 와요. 예.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사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안 쓰는 게 더 많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자원이 많은데 예. 병원에서는 또 이거를 계속 또 준비를 하고 필요한 거 또 쓰고 이러기가 또 쉽지가 않고 이런 거의 수가 자체도 우리나라는 너무 낮게 측정이 되어 있어서 의사들만 문제인 게 아니라 실제로 제일 소아과 의사들이 좀 속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소아 필수 접종이 있어요. 예. 필수 접종은 그 시기가 있어요. 예. 뭐 0개월, 2개월, 6개월에 맞아라. 2, 4, 6개월에 맞아라. 그런 거 돌 있죠. 지나서 예, 부스터를 예, 해라 예. 그런 거 딱 있죠. 시기별로 맞아야 되는 거 있죠. 근데 그 기간을 그냥 정한 게 아니라 그 항체 역가가 떨어지는 그 그래프를 조사를 해서 예. 그 역가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정확한 시기에 맞아서 확실한
추가 효과, 부스팅 아, 효과를 얻기 릴레이처럼. 위해서 예. 굳이 그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시로 약들이 품절이에요. 에? 백신들이. 소아 필수 접종에 필요한 예방접종, 백신들이 수시로 품절이에요. 그 열심히 수입해 와야죠. 만들거나. 그 수입을 하려면 돈을 적어도 다른 나라만큼은 줘야겠죠. 예. 다른 나라에서 지불하는 비용 플러스 우리나라가 혹시 그 제조하는 곳에서 멀다면 물류비 예.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쪽에서 팔 만한 비용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제시를 심지어 우리나라 의사도 아니고 다국적 기업에도 안 주니까 당연히 전체 품절이 걸리거나 물류비의 상승이 있거나 하면 우리나라부터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10년도 넘었죠. 수시로 일본 뇌염이 품절됐다가 DPT가 품절됐다가 A형 간염이 품절이다가 그래서 급하게 야. 다른 제약회사 거 쓰고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아. 그러니까 소아과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서 뭐 잉여로 남는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서 왜냐면 아이들이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예. 우리나라의 이 소아에 대한 예산 자체가 충분하지는 않다. 그런 문제가 있죠. 심각하네요. 너무 싸게 하려다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싸게 하려다 보니까 의료도 그렇고 와. 안 그러면 건강보험료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이거 혼자 막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지원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의대를 좀 이렇게 늘리면 안 됩니까? 뭐 그 얘기는 뭐 저희도 네. 뭐 매일 듣는 의사 얘기긴 정원. 한데요. 네. 정원을 그게 좀 늘리면 그래도 그중에 아니면 처음부터 소아과로 뽑든지 그냥 의대라고 뽑지 말고 네. 넌 소아과로 그런 얘기들이 요즘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음. 성형외과야. 넌 처음부터 내과야. 아예 그냥 무슨 재료공학과 가듯이 너는 무슨 과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예? 그러면 모자랄 일은 없잖아요. 뭐 모자라지 않을 수 있는데 예. 안 할 수 있죠. 어. 지금도 레지던트 안 소아과가 한다? 네 문제가 예. 되는 거는 학생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그 숫자가 뭐 1940,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저희 우리나라가 뭐 7개씩 뭐 10몇 개씩 이렇게 늘려서 지금 40개 의과대학이 됐어요. 예. 그때 그거를 결정한 이유도 인구가 이렇게 늘고 있고 필요한 의료의 양이 이만큼 될 거니까 의대를 늘려서 의사 수를 확충을 하자. 그래서 충분히 이제 늘려놨죠.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의대를 늘린다던가 예. 뭐 공공의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공공의대를 한다 뭐 의사를 많이 뽑아라 뭐 다 좋아요 괜찮아요 뭐 근데 그거 책임을 어떻게 질 거며 그렇게 배출되는 의사들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며 그게 15년 20년 뒤에 실패해서 의료 과잉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의사들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가. 이게 의학 도서관에서 6년 공부한다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분명히 수련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예. 지금 그게 안 돌아가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15년 20년 뒤면 저는 은퇴해요. 네. 밥그릇이랑 사실 문제가 네. 없어요. 지금 예, 의사를 저도, 늘리는 저도 그럴 예. 것 같아서 네. 어디서 그- 의견 차이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도 전국 의대 다 돌고 나서 서울공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을 좀 늘리더라도 뭐 스카이 공대 수준이 갈 것 같아요. 늘어난 의대는. 그러면 그 그 의대생 자원이 갑자기 품질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더 뽑으면 다 이제 지금은 페이 닥터로 갔다가 그냥 개원해도 되니까 그 전공의로 안 가지.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면 그럼 우리 보고 고생을 계속 하란 말이냐 싶긴 한데 레지던트의 급여를 좀 올리던 어쨌든 그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 그렇게 좋은 의도로 많이 뽑았었죠. 네. 예. 다양한 전공을 가진 훌륭한 인재들을 예. 의료계로 데려와서 예. 의학의 발전을 한번 해보자. 예. 결국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지금 모두 다시 학부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왜 실패로 끝났습니까? 잘 몰라서. 아무도 그 선한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아까 얘기했던 수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 어, 라는 인식이 생긴 시기와 예. 의전원 출신 선생님들이 나오시기 시작한 시기가 시기적으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학사 끝내고 오신 분들이고 군대 다 다녀오셨고 예. 이미 30대 중반이고 가정이 빨리 있고 개업하는 게 빨리 목적이라는 거죠. 개업하고. 네. 그러니까 개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러면 그 전문의 과정 다 마치고 나서 개업하시는 의사와 의대를 졸업하고 개업하는 의사가 똑같은 감기 치료를 하면 네. 수가가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럼 그 제도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예전에 심지어 대학병원에 특진료도 있었는데 없앴죠. 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렸고 아. 그리고 공공의대와 뭐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금도 충분히 퀄리파이된 의사들이 지역에 있어요. 네. 하지만 다 KTX, SRT 타고 빅5로 오는데 과연 환자들이? 그렇게 아하. 남는 의사들이 지역으로 얼마나 분배가 될 것이며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어요. 이번에 레지던트 모집을 하는 때도 서울이나 수도권 쪽의 TU를 좀 줄이고요. 지방 거점 국립대들의 TU를 약간씩 늘리는 방식으로 지역 분배를 추진을 하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제 친구들도 보면 집이 서울이어도 예. 군의관이나 공보위 하면서 이 지역에 분배가 많이 되니까 그때 이제 지역에서 좀 한번 경험도 이름난 해보고. 친구들은 거기서 개원을 하기도 하고요. 아. 그런데 뭐 총각일 때는 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이 생기고 이제 그치. 학교를 가야 된다. 이건 방법이 없죠. 올라옵니다. 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들도 올라올 수도 있고 하나 네.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당연히 그러면 지방에서 개원하는 의사들에게는 수가를 좀 더 주고 네. 그 재원은 서울에 있는 쪽에서 빼면 고민하시다가 지방으로도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조절해야지 의대 졸업한 사람이 그대로 그 하는 것과 전공의 전문의 다 마치신 분이 하는 게 수가가 같으면 같다는 건 좀 이상하다. 아니면 간판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게 하든가. 간판에 붙여놓을 수 있게 다 돼 붙여 있어요. 있어요. 무슨 뭐 진료 전문의, 과목에서 무슨 전문의까지는 전문의. 표기할 수 그걸 누가 다 있습니다. 알아요. 찾아는 오세요. 찾아는 오세요. 아, 그것 보고, 때문에? 또 보고. 네네. 전문의나 전문 과목을 찾아서는 오시는데 이게 과연 늘려서 전문 과목을 억지로 할 거냐. 유도해서 될 일이냐. 아. 저도 자연스럽게 두면 현재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거를 재분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왜 시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100% 효과 있다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아까 채팅창에서 그랬는데 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꼭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수한 필수 인력이고 불가피하다면 레지던트 맞춰야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바꾸든가 아니면 그걸 안 거치면 별도의 의료군으로 해서 뭐 법무사와 변호사처럼 영역을 좀 달리 하든가 그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패밀리 닥터가 있죠. 네. 전문의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는 흔치 않아요. 실제로 영역을 달리 할 수 있어요. 예.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의가 실제로 일반 진료를 많이 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다가 문제가 있는 환자다 그러면 전문의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문의는 적은 환자를 전문 영역으로서 보는 대신에 또 네. 거기에 맞는 정당한 이제 그렇겠네요. 이제 보상을 받는 거고, 근데 뭐 이게 전문의가 더 좋다,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예. 각자의 영역과 역할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합당한 자기 일의 가치나 로딩에 맞는 그런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상적이긴 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여기서 제가 다리가 아파서 10분 걸어가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죠. 네. 예. 전 국민이 거기에 익숙합니다. 패밀리 닥터를 만나고 2주 기다려서 전문의를 봐. 그게 이미 환자들에게, 저도 환자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답답해서 이제 와서 그걸 시스템을 전체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겠어요. 그래도 바꿔야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소아과의 위기는 그렇게 시간을 소아과의 오래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을 지금 것이 전공의가 없으면 대학병원이 지금 당장 일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위기는 저출산이죠. 네. 예. 소아과의 가장 큰 위기도 저출산. 저출산이죠. 소아과 의사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 과도하게 안 몰리는군요. 그렇게까지 아예 안 오니까 이렇게 되면 토양이 무너져요. 무슨 그건 얘기냐면 진짜 문제다. 요즘 제가 전공의 시절에 예. 1년차 때는 병동을 주로 봅니다. 예. 그럼 병동에 입원해서 진단명이 웬만큼 나온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건지 혹은 진단명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병동에서 배워요. 예. 2년차가 되면 응급실이랑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배웠어요. 예. 그러면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를 빨리빨리 어. 디시전을 내리는지 예. 혹은 여러 환자가 동시에 올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예. 갑자기 백과사전만 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온 환자를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서 접근을 해서 올릴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신생아 집중치료실도 배워요. 예. 그래서 초미수가 받으러 가고요. 그렇게 다 배운단 말이에요. 3년 차가 돼요. 그러면 소아 중환자실과 병동 전체 치프를 맡기 시작해요. 네. 그럼 이 전체를 어떻게 굴릴지 혹은 정말 중환자가 됐을 때 내가 정말 전문적인 케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더 집중해서 배워요. 예. 소아 중환자실은 1, 2년 차한테는 못 맡깁니다. 예. 그냥 시키는 것만 하라 그래도 1, 2년 차한테도 못 맡겨요. 예. 그래서 보통 3년 차가 봅니다. 예. 4년 차가 되면 그 전체를 이제 통과를 하고 예. 외래 진료 보는 법을 또 배우죠. 네. 외래에 오는 환자들은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연구도 가르쳐야죠. 연구는 어떻게 할 건가? 논문도 예. 써야 됩니다. 전문의 시험 공부도 해야 되죠. 예. 그렇게 4년의 과정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적어도 내가 소아과 전문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최소로 퀄리파이된 의사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병원 전체에 모든 연차도 아니고 1년차 한 명, 3년차 한 명 없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수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겠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소아과 전문의 시험을 붙었다고 쳐요. 예. 그럼 과연 이 친구들의 경험이나 적어도 환자에 대한 내용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세부 전문, 예. 예를 들면 소아혈액종양, 소아소화기, 소아호흡기, 소아유전대사, 내분비 예. 뭐 이런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이세요. 제가 지금 40대인데 네. 40대만 해도 의사들이 세부 전문을 많이 안 하기 시작했어요. 예. 보통 내과, 외과는 많이 하시고요. 세부 전공을 펠로우를 하시는데 소아과는 그래도 큰 병원들 위주로 많이 채워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명맥이 유지가 됐어요. 많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아의 그런 그 디테일한 병까지 는 사실 정말로 N수가 적기 때문에 네. 전국에 다 있을 수도 없고 네. 하지만 명맥은 유지가 돼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마 10년 안에 거의 끊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그게 10년 안에 과연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에 대한 토양이 예.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반등할 것인가 출산율 반등이 요원한 상황에서 희망적이지 않은 거죠. 출산율 반등이 안 되더라도 예. 태어나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의사가 잘 공급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려면 혹시라도 근데 너무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니까 100명의 의사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20명,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제도로 소아과 의사에 대한 예를 들면 그 최저 의료 수가를 정해놓는다든가 그럼 산부인과는 흉부외과는 어떡하죠? 그런 환자가 그게 없을 경우에 자원이 네. 예. 너무 한정적이고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중환자나 그러려면 그런 저는 사실 필수 의료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예, 예. 왜냐면 모든 과가 필수과이기 필수니까. 때문에 근데 예. 아무튼 현재의 바이탈과 직결되었으나 대단히 인기가 없는 과들은 돈을 결국은 쏟아붓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자원은 그러면 올 곳이 없고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 여론으로도 이거를 어떻게 자원을 조달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쉽게 내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예를 들면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직원에게는 100억씩 주자. 나라에서 네. 예. 나라 돈으로. 그래야 회사에서 잘려도 그렇지. 그래도 넌 배신자라고 잘려도 나 몰디브 가서 하면 돼. 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러면 요즘 회사의 비리가 한 1000건은 될 텐데 다 1000건 곱하기 100억이면 나라 돈이 나만 아냐? 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억이 되는 순간 회사의 비리는 사라져요. 예.
아니 모든 직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100억 벌려고 이러고 있는데 비리를 하겠어요? 즉 똑같이 예를 들면 산부인과나 소아과 의사가 돼서 혹시라도 너무 저출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입이 모자라거나 하면 그건 나라에서 뭐 월 1,000만 원이면 나머지 배치해주겠다. 의사가 얼마 버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해주면 몰리겠죠. 그러면 나라는 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니까. 즉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비슷한 질문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게 뭐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유롭게 개인이 선택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내가 어떤 전공의를 선택할지는 본인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그러면 당연히 인기 있는 게 있고 네. 인기 없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소아과가 매우 인기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소아과가 없는 게 괜찮냐? 이 시스템이 없어도 괜찮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기는 없는 건 오케이. 모든 게 인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정부나 국가가 놔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변호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국선 변호사라는 게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정부의 영역이 있어서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그게 수가를 올리는 건지 혹은 뭐 정원을 늘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방법은 내주세요. 있어야 저희는 지금 되지 않겠냐. 한 1시간 듣고 야 이러면 되지 않아? 저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황당할 수도 있고 뭐 저런 놈들이 있나 싶은데 네. 우리 환자이자 소비자이자 국민들은 이 현장을 의사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 네. 어떻게 하면 될지도 의사들이 제일 잘할 것이다. 그러나 또 의사들은 이게 밥그릇 싸움일 수 있으니까 의사에게 유리한 의사가 더 힘들어지거나 손해를 보지는 않는 그 솔루션을 내려고 하니까 서로 안 맞을 텐데 네. 저희는 이해합니다. 즉 이 교수님께서 의사들이 어려운 솔루션을 낸다 하더라도 이 교수님의 남은 여생과학은 별 관련 없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 혹시 그 돈은 저희가 더 낼게요. 국민들이. 많이는 못 내고 조금 더 낼게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알려주세요. 혹시 진짜 아이디어 없어요? 정말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여기가 아니라 국회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 사례 좀 일본 같은 경우도 저출산이 저희보다 먼저 와서 문제가 아주 많이 됐었고 뭐 다른 나라 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런데 비슷해요. 비슷한 문제를 비슷해요. 안고 있어요. 특히 일본이 가장 많이 겪었었죠. 산부인과 문제도 비슷하게 겪었었고 그런데 이거는 뭐 또 너네 돈 얘기냐 또 수가 얘기냐 하겠지만 결국은 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돈 얘기를 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전 국민 건강보험에 들어와 있고 당연 지정제라고 해서 모든 병원들이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수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진료과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아과 그리고 플러스 산부인과의 문제는 이거는 의료계만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저출산과 맞물려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저출산만 문제인 게 아니라 이제 미숙아들이 많이 태어나요. 오히려 이게 의료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미숙아들이 더 많이 생존하고 관련된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자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계속 필요한 의료적인 도움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과연 그럼 무시할 거냐. 가뜩이나 태어나 있는 아이들도 적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오직 의료만의 문제니까 의료계 파이 안에서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 저출산의 큰 카테고리에서 뭐 예산이 됐건 아니면 정책이 됐건 뭐 사법적인 문제가 됐건 그거를 전체 저출산 국가 유지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지. 너는 의사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로는 해결이 되기가 어려워요. 일부 의사 선생님들도 수가를 올려주면 되는 게 아니다. 수가를 올려주면 지금도 환자 많은 병원만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병원은 뭐 조금 나아지겠지만 비슷하게 어려우니 차라리 수가를 그대로 두더라도 크게 큰 문제가 없다면 환자가 없는 병원 쪽에다가 더 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거는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뭐
또 그런 결국은 그래서 의사는 공무원이어야 되나? 하여튼 수학과에서는 사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수학과에서 공무원을 차라리 시켜달라. 공무원을 차라리 시켜달라.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영국 시스템으로 가는 가는 건데. 거죠. 줄 서서 네. 한참 걸리고. 감기 예약을 했으나 3주 뒤라 이미 나았고. 1분만 쉬었다가 쉽지 할까요? 않습니다. 그럴까요? 조금 열기를 약간 식히는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좀 대안을 좀 생각해 봐주세요. 한번 1분 동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어렵네요, 이거. 1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야,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